2023년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이지만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정부안이 제출되었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20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21개의 법률안을 통합했으며 정무위원회 안은 2022년 12월 22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은 2차 개정안으로 1차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다. 2020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될 때 법 체계의 일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리적으로만 통합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고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와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죽은 사람과 단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고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지문 등이 포함되는데요. 개인정보는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특정인의 재산은 물론 안전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관 및 기업의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면 기관 및 기업은 고객 이탈 등 큰 피해를 보게 되며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활동 기반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모두의 편리함과 이익이 증진됩니다. 개인은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개인정보 수신기관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유 및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개인정보 수신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주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주체는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수신기관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관은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신기관에게 전송해 주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신기관은 정보 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등입니다. 현재 전송 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보법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향후 의료, 통신, 상거래, 교육, 여행 등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전망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범산업을 아우르는 제도 수립이 시급하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송요구권을 도입한 것인데요.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본인 혹은 타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송요구권은 2020년에 개정 및 발효된 신용정보법에는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의 전송요구권은 개인의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전송해주기 위해서는 전송 시스템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예외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있었는데요. 대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송요구권을 일반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개인정보 전송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원가 보전 정도이며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분석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 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작동했는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정의되었습니다. 정보 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재처리 또는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인공지능 활용도 포함됩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규제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규정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반 규정과 유사한 특례 규정은 일반 규정에 통합하고 특례 규정에만 있는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국내 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삭제, 손해배상 보장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온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 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자는 준수사항이 늘어날 것입니다.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처리 정보기기 외에 이동형 영상처리 정보기기의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서 촬영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해당되죠.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되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원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제25조의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과 개선 공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자료, 제출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개인 분쟁 조정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일반으로 확대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시받은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15일 이내에 알리지 않는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을 간주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사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조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어 정보 주체가 분쟁조정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은 가명정보 처리 관련 위반, 주민등록번호 유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특례에 따른 가징금을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분산된 가징금 규정을 통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2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가징금을 부과합니다. 당초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없는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가징금 상한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GDPR은 일반 위반과 심각한 위반으로 가징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심각한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 상향,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개인정보 수집 요건 개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건 글로벌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함. 개인정보 역량평가 제재.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손해배상 대비 위반 과태료 삭제.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늘 3월 23일 개최되는 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G-프라이버시 2023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연으로 상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거의 모든 기관 및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별 조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준수 확인 및 보완.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폐기 등 모든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보완한다.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는 외부 서비스를 활용한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기획. 기존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확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준비한다.